정황 증거를 통해 가지고요, 피해자 진술을 믿을 건지 아니면 당신의 진술을 믿을 건지가 결정됩니다. 이거는 지금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죠. 소주 사고 맥주 산 게 무슨 범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황 증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께서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셔가지고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중에 하나인 정황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당신께서는 말씀을 짧게 하시고 단호하게 하시고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범위를 정하도록 역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받는 내내 짧고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관이 많은 질문들을 던지도록 오히려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자를 공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당신의 변호사와 이미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 말은 반드시 하자라는 내용들은 따로 단락을 만드셔가지고 한 단락 또는 두 단락의 조서에 꼭 남겨두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이유들은요, 만약에 당신께서 성범죄를 정말 실제로 저지르셨고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당신 둘만 있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그다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부인하는 경우에는 정황 증거를 통해 가지고요, 피해자 진술을 믿을 건지 아니면 당신의 진술을 믿을 건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3월4일 강남역에 가가지고 친구 4명이랑 같이 해가지고 4대4로 모여가지고 같이 술을 거나하게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분과 당신께서 그냥 노래방에 가가지고 한 잔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당신의 진술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노래방에 들어가가지고 술을 먹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술을 샀죠. 같이 들어가면서 주문해가지고 들고 갔죠. 그랬을 때 소주 1병, 맥주 3개 이렇게 들고 갔었어요. 라고 당신께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이미 해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는 지금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죠. 소주 사고 맥주 산 게 무슨 범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황 증거죠. 수사관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소주를 샀는지 맥주를 샀는지 누구랑 같이 샀는지에 대한 어떤 CCTV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냥 뭐 다른 질문 하듯이 넌지시 해놓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보니까 노래방 갈 때 소주를 사갖고 가셨다 그랬죠? 그 여자분을 같이요? 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맥주만 샀네요. 그리고 당신이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소주를 사왔네요. 이래서 당신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뒤에 계신 변호사님도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황 증거에 대해서는 다 체크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앞에서 당신께서 그 소주랑 맥주랑 같이 샀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미 내뱉어버린 상황이라 그러면 몰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처음에 맥주만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께서 맥주만 먹으니 너무 싱겁다 그래가지고 소주를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당신께서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근데 상대방 여성분께서 뭐라고 진술했냐면요, 너무 취해가지고 맥주만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소주를 사오고 막 말더니 막 먹이더라고요. 그러고 나 정신을 잃었어요. 수사관 다시 묻습니다. 당신께서 맥주만 맨 처음에 사갔는데 소주랑 같이 샀다고 거짓말했나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보니까 여자가 많이 취한 것 같아가지고 맥주만 샀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또 수사관이 또 묻습니다. 아니 안 취한 것 같아가지고 같이 노래방 갔다면서요. 조금 취했죠. 거기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말이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실제로 여성분께서 좀 싱겁다 그래가지고 소주를 사왔습니다 라는 당신의 말은 완전히 탄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단둘이 있는 공간에 주고받았던 말들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황 증거들에 대해 가지고 당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억이 납니다. 이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랬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 갖다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몰릴 가능성들이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수사관님의 질문에 대해서 3월 4일 강남에 가셨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얘기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수사관께서는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노래방 갈 때 소주 사갔어요? 맥주 사갔어요? 술을 뭘 사갔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었는데 처음에 소주를 사가지고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짧고 단답식으로 정황 증거에 대해 가지고 기억나는 부분,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 잘 모르겠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게 당신께서 나눠 놓는다 그러면 나중에 그 수사관님께서 CCTV 영상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이 증거가 굉장히 힘이 약해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저도 잘 기억은 안 난다고. 그러고 보니까 소주를 그 여자가 좀 싱겁다 그래가지고 더 사온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당신의 진술 자체도 모순되지 않는 거죠. 객관적인 정황 증거에 대해서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수사관님은 갸우뚱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수사관님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갸우뚱 오히려 피해자한테 뭘 더 확인해 봐야겠네, 증거가 더 필요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추가 질문이나 상담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요, 댓글이나 이메일 주소, 오픈 카톡, 그리고 사무실 전화번호들을 통해 가지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나름대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